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7일 화요일 오후 3시 45분입니다. 미국 증시 하락에도 일단 아시아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유럽도 뭐 그럭저럭 잘 버티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가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싸움 진행 중인 거죠. 지난주에 요리할 만한 재료들은 다 등장했고요. 뭐 FOMC 회의니 뭐 고용 지표니 뭐 기업 실적이니 이런 건 다 나왔고요. 이제 이번 주 본격적으로 이제 이 재료들을 후라이팬 위에 올려놓고 불 켜서 요리를 해서 이제 뭐 그런 과정인데요. 아직 모릅니다. 이 요리 결과 멋진 음식이 나올지 아니면 뭐 그대로 이걸 다 갖다 버려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딱 봐도 지금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은 일단 제한되는 상황에서 방향성 고민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꺾일 수 있고 충분히 방향 전환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기분 좋게 조정 끝내고 지난 한 달간의 상승 피로감을 잘 소화하고 다시 대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모르는 겁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파월의장 연설이죠. FOMC 회의보다 지난주에 있었던 FOMC 회의보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늘 밤에 파월의장 연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고용지표가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정말 중요했는데 이게 발표되고 난 뒤에 있는 파월의장 연설이기 때문에 FOMC 회의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FOMC 회의 지금까지 FOMC 회의에서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왔었지만은 정작 제일 중요한 이번 고용지표 서프라이즈한 거는 빼놓고 FOMC 회의가 열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FOMC는 약간 중요도가 좀 떨어져 버린 것 같고 단물이 벌써 많이 빠져버린 것 같고 이제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이제 파월의장 연설이 고용지표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자리일 거니까 굉장히 좀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막연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우리 파월 의장님이 지금까지 시장에 최근 1년 동안 시장에 우호적인 발언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부터 파월 의장이 인플레와의 싸움을 시작한 다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기대 인플레를 잡는 게 중요하다. 인플레라는 것은 뭐 물론 나의 금리 정책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 인플레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이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대 인플레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이 기대 인플레를 잡는데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다. 앞으로 시장 니네와의 소통을 통해서 나 파월 의장은 그거를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시장의 우호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줬죠. 왜냐면은 괜히 시장이 우호적인 이야기 해줬다가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감을 잘못 살려가지고 인플레가 또 살아날까봐 지금까지 시장이 우호적인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해준 적은 없고요. 심지어 작년에는 어떤 연준 이사는 FOMC 회의 끝나고 시장이 폭락하니까 폭락해서 기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연준 이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연준 사람들도 이번에 강력하게 그렇게 또 매파적인 이야기를 해줄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하나 있긴 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변수는 파월 의장이 혹시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야 되는 변수는 이제 기준금리보다 물가지수가 더 낮아지긴 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매파적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과 같이 일단 계속해서 인플레와의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난 갈 길이 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시장에 비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긴 할 거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는 예전과 같이 빡세지는 않을 거지. 그러니까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매파적이진 않지 않을까? 그래도 조금 정도는 말을 좀 너무 세게 하지는 말을 좀 적당히 좀 강도를 조절하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파월 의장 연설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파월 의장 연설 잘 봐야 된다. 파월 의장 연설 이후의 반응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나 시장의 반응,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건데, 뭐, 어떻게 반응할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다소 만취 상황이란 말이죠, 시장이. 시장에 지금 술 취한 사람하고 얘기가 됩니까? 얘기가 안 되죠. 약간 지금 취해 있어요. 오버슈팅 했던 그런 기분 좋은 분위기에 아직도 시장이 좀 취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일단 지지와 저항 체크하시면 됩니다. 오늘 밤에 파월의장이 뭐 조금 덜 매파적이었다 이러면서 시장이 급등할 수도 있죠, 그죠? 여전히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배가 빵빵하지만 여기서 미친 척하고 한 잔 더 먹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한 잔 더 먹는데 대신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직전 고점 자리를 넘어가는지 여부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뭐 이제 좀 하락을 한다, 만약에 파월의장 연설을 갖고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중요한 지지선을 확실히 붕괴시키면서 이걸 이제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 혹은 강하게 뭐 어떤 뭐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는지 이런 여부를 이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 정도 이야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장은 뭐 여전히 파월의장이 뭐라고 해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 파월의장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뭐 요런 이야기 정도 할 수 있죠, 그죠? 뭐 실업률이 54년 만에 최저치다. 야, 경기 침체 없다라고 우리 파월의장님이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 경제는 튼튼하지만 근데 인플레와의 싸움은 계속되어야 된다. 우리 충분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시장이 약간 이제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만 집중할 수도 있다고요. 인플레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긴축은 계속될 거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침체 없다. 야,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 여기에 집중해 버리면은 또 한 잔 더 하게 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저런 점들 좀 잘들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놓고 보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시장이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전고점 자리 상승한다면 전고점 자리 넘어가는지 하락한다면은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는지 보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시장이 침체 없다라는 거, 고용지표가 너무 좋다, 야, 경제가 좋다라는 거에 환호해서 또다시 미친 척하고 또 올라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게 침체 없다라는 거에 기뻐하는 것은 다소 비이성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 비이성적이냐? 아직 인플레와의 싸움이 안 끝났다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번에 디스인플레이션이니 뭐니 이러면서 인플레가 좀 추세적으로 꺾이고 기준금리도 이제 인플레 물가지표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뭐 조금 뭐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침체 없다에 주목하는 상황이 아니긴 하잖아요, 그죠? 지금 침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가 높아서 우리 다 죽겠다야 좀 살려줘라, 그게 사실 시장의 더 큰 어떤 바람이 아닌가 싶어요. 고용시장은 튼튼할 수 있으나 니네가 너무 연준이 금리를 너무 니네가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금리 높아갖고 이 시장 참가자들이 그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아서 망할 수가 있다, 이런 공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용지표 좋다는 거를 마냥 침체 없다라고 좋게만 받아들이면은 그거는 조금 좀 비이성적인, 조금 비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마냥 이걸 고용지표 좋은 거를 좋다로만 해석하기는 좀 무리가 많은 상황이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제 밤에 있었던 경제지표 발표들 좀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자면은 유로존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는데 좀 안 좋았다. 유로존 경기 안 좋구나.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어제 증시 하락에 약간 영향을 미친 이런 지표도 있긴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인데요. 고용 지표가 또 하나가 지난번보다 좋게 나왔다 이러면서 이것도, 그죠? 지금 고용 좋은 거는 증시가 좀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별한 일 없었고요. 이제 오늘 밤 파월의장 연설 중요하다, 그거 지켜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파월의장이 언제쯤 나오시나요? 파월의장 여기 있네요. 밤늦게 나오시네요. 전 오늘도 연설 못 듣고 그냥 잘 것 같습니다. 요거 하여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밤늦게 있네요. 요거 파월의장 연설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나머지 오늘 아시아장 유럽장 무슨 일이 있나 좀 살펴볼게요. 중국 증시 오늘 일단 파월의장 연설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반등할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이죠. 여긴 이 자리 한 3,230 이 정도 되는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중요한 지지선 딱 터치했으니까 반등 한번 나올 수 있죠, 그죠? 반등하면 나올 수 있는 자리고
뭐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죠? 쌍고점 정도 만들어냈으니까 근거는 있는데 아직 그 중요한 지지선을 완전히 붕괴시켜서 완전히 뭐 전환됐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파워르장 연설을 기다리면서 반등할 자리에서 일단 반등했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뭐 일본 증시는 요즘에 뭐 계속해서 답답한 박스권 이런 구간에 있어서 제가 뭐 딱히 할 말 없어서 안 보려고 그러고요. 독일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아직도 강합니다. 아직까지 이건 눌림에 불과하죠. 의미 있는 매도세에 등장하려면 뭐 이런 자리 혹은 뭐 이런 자리까지 붕괴시켜 줘야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눌림에 불과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아직도 만취 상태라고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 잔 더 먹어서 더 뿅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안화도 한번 볼까요? 위안화도 뭐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일단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라고 일단 보긴 봐야 됩니다. 위안화는요. 위안화 보시면은 지금 쌍바닥 만들었죠.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쌍바닥. 완전 교과서적인 건 아니고 좀 안 좋은 형태의 쌍바닥인데 아무튼 쌍바닥은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직전 고점 자리들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는 전환됐다라고 하겠습니다. 추세는 전환됐는데 뭐 파워르장 연설 있으니까 제가 뭐라 딱히 할 말은 없고요. 사실 그 위안화가 좀 약세로 좀 전환될 만하긴 해요. 그럴 만해요. 경기 부양위에 돈 푸는 중국 1월 대출 900조 원 육박이 돼야 뭐그 1월 대출 900조 원 육박 신기록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 나오면서 미국의 최종 금리가 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좀 미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위안화는 약세가 나오는 게 맞죠. 그죠? 뭐 이런 저런 재료들을 생각해 보면 약세 전환 자연스럽긴 한데 여기서 더 연속될 수 있을지 그 키는 이제 파워르장님 오늘 입에 좀 파워르장님 입과 오늘 밤 시장 참가자들의 반응에 달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홍콩 달러가 요즘에 다시 이제 그 박스권 상단 박스권 상단이 아니고 박스권 상단이 아니고 페그제 하고 있죠. 페그제 하고 있으니까 거의 또 페그제 상단까지 또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보면서 좀 시장 분위기들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다시 한번 홍콩 외환시장 당국에는 다시 한번 발등에 불이 이제 슬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모든 게 좀 타이밍이 좀 그래 보인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지난 한 달 동안 겁나게 뜨겁게 올라가지고 분위기 굉장히 좋았는데 분위기가 좋고 너무나 좋으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지금 악재들이 이번에 겹쳐서 나오고 있죠. 이런 점들 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와중에 이제 홍콩 달러도 페그제 상단 자리까지 왔구나. 야 지금 시장 여건이 그렇게 일단 우호적이지는 않구나. 예전 같지는 않구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언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왔나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또 다시 이 페그제 상단 이 자리 사수할 수 있는지 여부 또 다시 이 처절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잘 마감을 해주면 이제는 홍콩 달러도 안정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삐끗 잘못하면은 이제 세상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지면서 이 홍콩 외환 당국은 이 패키지 상단 7.85를 이제 죽어라 이제 막아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래저래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뭐 주식시장 상황, 뭐 채권시장 상황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을 이래저래 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들 일단은 한번 쭉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FOMC 파워르장 연설을 앞두고 그냥 이제 눈치 보기 정도 한 것 같아요. 전일 하락한 거에 대한 뭐 피로 감소와 이 정도 했다라고 일단 아직까지는 320일 턱걸이 했으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아래쪽으로 유리하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있으면 강하게 베팅하는 게 맞는 자리라고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아래쪽으로 강하게 베팅하다 가도 까일 수 있죠. 그죠? 그런 까이는 게 가치 있는 자리라고요. 그만 한 번쯤 까여보더라도 들이대봐야 되는 그런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생에 몇 번 안 오는 그런 찬스일 수 있다. 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런 생각 가지시고 320일 뭐 이런 자리 일단 뭐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뭐 일단은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딱히 할 말은 없고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320일이라는 자리를 두 번에 걸쳐 장대 음봉으로 와장창 했기 때문에 이거 믿고 아래쪽으로 베팅을 해보는 겁니다.
뭐 불안하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두 번 연속 붕괴, 두 번에 걸쳐 붕괴시켰기 때문에 한번 믿고 베팅해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위에 있는 쌍고점, 뭐 위쪽에 있는 저항들도 있고 이런 거 믿고 그러니까 베팅하는 겁니다. 아래쪽으로는요. 주식 상승에 뭐 이거 보고 주식 상승에 베팅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321을 시원하게 붕괴는 시켰는데 시원하게 돌파 한착은 못했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돌파 한착하면 뭘 하면 된다. 아직은 뭐 주식 매수할 근거 이런 거는 뭐 물론 아직은 뭐 눌림으로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아직 명확한 매수세다 그런 이야기 하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 주식 매수 기다려 보시는 분들은 조금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요즘에 이 변동성 지수들 계속해서 잘 봐야 됩니다. 17에서 내려가질 않습니다. 이런 점들. 시장이 뭔가 꼬롬하구나. 뒤가 뭔가 좀 꼬롬한 게 뭐가 있나 보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변동성 지수는 뭐 살짝 하락하긴 했는데 솔직히 오늘 변동성 지수가 왕창 죽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요. 뭐가 있긴 있나 봐요. 하여튼 변동성 지수가 예상외로 잘 버티고 있다. 이 시장이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냐 싶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강합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볼 근거 없고요. 오늘 전고점을 돌파 한착 했네요. 그죠? 전고점이 어디였냐면은 코스닥 전고점이 여기 1080이었는데 오늘 1085로 돌파 한착 했으니까 일단 기술적으로 코스닥도 상승 추세 전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쌍바닥 찍고 고점과 고점 높였으니까 저점 높아지고 고점 높아졌으니까 상승 추세 전환됐죠. 그죠? 네, 전환됐는데 솔직히 이 1080이기 때문에 1085 5포인트 돌파 한착한 거기 때문에 조금 좀 확인을 좀 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확 돌파 한착이 아니고 좀 약간 좀 냄새나게 돌파 한착을 한 거라 좀 의심 정도는 좀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인정은 해주자.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는 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코스닥이 세죠. 그렇지만 중장기적인 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코스피가 훨씬 더 건전합니다. 이제서야 막 조금 전환되냐 마냐 이런 걸 놓고 싸우는 코스닥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코스피는 반면에 그 쌍바닥이 아니고 다중바닥형이란 말이에요. 삼중바닥형에다가 이 바닥을 만드는 기간도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어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훨씬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들 이해를 하시고 코스닥이 얼마 넣을지 코스피 얼마 넣을지 뭐 이렇게 비중에 대한 거를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그 단기 어제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좀 지금 오늘 좀 멈춰 있습니다. 특별히 더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아침에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 뭐 풋옵션들도 쌍바닥 가능성 있고 뭐 지금 선물 지수도 지금 코스피 선물도 쌍고점 가능성 있고 그러니까 그죠? 아직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파워르장님 연설 듣고 뭐 내일 아침에 좀 이야기해 보자고요. 미국 증시 오늘 밤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S&P는 일단 4120 이거 붕괴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지지력 테스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뭐 파워르장님이 뭐라 하셨는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시장이 또 이제 한 번 더 급등을 시킨다. 그렇다면 이제 위쪽에 있는 자리를 넘는지 안 넘는지 보시고 못 넘는다면은 또 다시 아래쪽으로 베팅할 만한 근거는 살아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 또 대응하시면 되겠죠. 나스닥은 이 중요한 저항을 그 참 아침에 약간 그 중요한 저항 자리를 어디로 잡을까라고 좀 약간 좀 그 두루뭉술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좀 자세히 보니까 한 12,620 이 정도로 보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정도로 그래서 딱 기준으로 잡아놨고 그거 붕괴됐으니까 일단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12,620, 30 이런 자리들 저항 테스트 하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로 간다면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고 어차피 아래로 꺾였으니까 아래로 가는 건 특별히 할 말 없고요. 아래로 간다면 별로 나스닥은 아래쪽에 지지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 이 정도는 그냥 쑥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저항들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정도 있습니다. 그런 점들 놓고 보시면 되겠죠. 뭐 나머지는 다른 거 뭐 체크할 만한 거 없는 것 같고요. 원자재 이런 것도 아침에 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여기쯤에서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